안녕하세요. 요즘 부부들의 요즘 취미 유랑 뾰랑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국내 여행지 중에서 정말 애정하는 여행지인 남해에 대해서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남해라고 하면은 거리가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신혼여행 때도 남해를 갈 정도로 정말 남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해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규모가 엄청 있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지만 정말 어딜 가든 평화롭고 아늑하고 좀 고요하고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남해 여행 정말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남해 여행을 하면서 들렀던 숙소 그리고 맛집 또 가볼 만한 곳 이런 곳들을 요약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해 여행 중에 숙소 편인데요. 저희는 이번 여행에서 이제 남해라고 하는 호텔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프라이빗 스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전 객실에서 다 그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스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묵는 내내 뭐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뭔가 이 노곤노곤하면서 아주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누워있을 수 있고 또 그런 편백향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 프라이빗 스파가 있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을 예약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예약하면서 보니까 통창도 되어 있어서 바깥에 그 남해의 평화로운 바다도 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객실 내에서 프라이빗 스파도 이용할 수가 있지만 한 번 1회에 한해서는 그 건물 내에 있는 별채탕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객실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은 1회로 사용할 수가 있는 곳인데 그 별채탕은 이 창문도 열어놓고 바깥에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더 넓은 탕에서 몸을 담그고 나온 다음에 또 준비해서 마련되어 있는 차도 마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여유롭게 스파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정말 쉬다 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을 때는 야외에 있는 그 노천탕은 운영은 하지 않는 기간이긴 했는데 날씨가 더 좋아지고 또 운영을 하게 되면은 노천탕까지 이용한다고 하면은 객실에 있는 프라이빗 스파 그리고 별채탕, 노천탕까지 이용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파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면서 묵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체크인을 할 때 개별적으로 이런 자신의 컨디션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걸 주시거든요. 거기다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내 에너지 레벨이 어떤지 이런 걸 체크하면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를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객실 안에 이런 아로마 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워머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아로마 테라피를 숙소에 묵는 내내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스파랑 이런 아로마 테라피가 좀 차별화된 점이었고요. 그리고 숙박하고 나면은 이제 조식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조식이 전복죽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해에 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남해 한번 묵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평일날 이용을 했을 때 기준으로 17만 원에 예약을 한 스탠다드 룸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른 더 고가의 객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근데 저희는 딱 요 정도 가격 선에서 좀 합리적이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 다 이용하고 프라이빗 스파도 이용하고 할 수 있어가지고 가격 대비 오히려 만족스러운 숙박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이용한 곳은 남해에 있는 고운제 펜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는 펜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했을 때 가격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1박에 그 정도 되는 가격이었고 저희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한옥 느낌이라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에 있는 바다가 정말 잘 보여요. 근데 어느 그 숙박 하는 곳에 비해서도 정말 이 뷰가 그냥 일부의 바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망망대해남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고요하고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 어디서든 남해 바다를 볼 수 있는 한옥 스타일 느낌의 그런 숙박시설이어서 굉장히 만족했고 또 펜션이다 보니까 간단하게 안에서 뭘 해 먹을 수도 있어서 저희는 이때 아마 회랑 막 이런 거를 포장해 가지고 가서 거기서 바다 뷰를 보면서 회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아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다음은 남해 맛집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맛집은 저희가 식사했던 곳 2곳이랑 카페 2곳 이렇게 추천드리려고 해요. 근데 남해까지 갔는데 좀 이런 해산물을 먹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저희는 그 회를 먹었는데요. 이제 남해 근처에 있는 횟집 맛집이 있어가지고 동호 횟집이라고 하는데 가서 직접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기 간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랑이 잡고 각시가 손질하고 이렇게 써 있는 곳이었는데요.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셨고 무엇보다 이 무슨 회라고 하죠 그거? 자연산 화로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먹었던 그런 회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너무너무 쫄깃하고 싱싱하고 식감이 너무 맛있어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인생 횟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저희는 직접 식당에 방문해서 먹었는데 모든 회가 7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광어랑 그때 참숭어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시기에 맞는 또 그 날에 맞는 그런 회를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떠 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장이나 배달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근처에 숙소를 잡고 또 이렇게 술을 드시거나 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포장이나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회가 5만 원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마 구성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정말 한번 시켜 드시면은 후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저의 인생 맛집 횟집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집은요, 남해에 가서 저희가 백반을 먹었는데요. 주란식당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맛있고 또 정감도 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 맛이 엄청 특별하게 맛있고 뭐 비주얼적으로 엄청 이렇게 인스타그램업을 한 그런 곳은 아니고요. 정말 동네에 있는 그런 백반집이었거든요. 근데 1인에 10,000원이었는데 제가 여기 좋았던 이유는 엄청 뭐 화려하다거나 막 그렇지 않은데 누가 봐도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킨 곳이고 기본에 충실하고 정갈하고 엄청 깨끗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부터 분위기가 저는 그냥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식사도 딱 기본에 충실한 그런 한상 차림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반찬이 다 하나하나 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백반 1만 원에 이런 구성이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 만족하면서 맛있게 먹어서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해에서 가볼 만한 카페 2곳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곳은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한 곳은 요즘 말로 느낌이 좋은 느조 카페입니다. 첫 번째는 뷰가 마음에 들어서 갔던 곳인데요. 남해 라운지 32 32라고 해야 되나? 여기이고요. 여기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바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카페였습니다. 그래서 통창으로 이 넓은 남해의 그 아주 푸르고 맑은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이 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뷰가 좋았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바다 뷰가 있는 카페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남해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 카페는 돌창고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카페인데요. 돌창고라고 해서 이름이 저는 왜 카페 이름이 돌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로 큰 돌창고? 돌로 되어 있는 그 건물 앞에 그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 돌창고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되게 보관을 잘 해놔야 되는 이렇게 귀중한 거나 이런 것들을 해놓기 위한 장소로 이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에 맞게끔 이제 카페도 있고 또 그 지역 문화를 더 잘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는 카페라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너무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는 음료 같은 거는 미숫가루 그리고 뭐 쑥개떡 그리고 뭐 유자 뭐 이런 걸로 커피도 맛있긴 하지만 그 지역에 뭔가 특산물이나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재료들을 활용한 음료나 또 먹을거리들도 있어서 좀 좋았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사장님이 이 남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잘 또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프로젝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돌창고도 보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이 카페에 뭔가 발전사 같은 거나 남해 지역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스튜디오들도 있어서 그런 연대기처럼 볼 수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가볼 만한 곳으로 2곳 정도 저희가 직접 가보고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그런 남해 독일 마을입니다. 남해 독일 마을은 이제 파독 그 광부나 간호사 분들이 오셔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일단 가셔서 보시면은 그 독일식의 건축 양식들도 보면서 이 날씨가 좋은데 산책하는 겸 구경하는 겸 걷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런 건축 양식물들이랑 또 앞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독일 마을인 것처럼 먹는 것도 이제 독일식 뭐 소세지라든지 슈니첼이라든지 그런 거를 먹을 수 있어서 좀 저희는 점심으로 그런 식당도 이용을 했었고요. 또 소품샵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나다니시다가 좀 소품샵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또 그리고 누구한테 선물한다거나 하기에 사올 만한 그런 기념품이나 예쁜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많아서 좋았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 독일식 맥주를 몇 개 좀 사왔거든요. 근데 그 맥주는 이제 그냥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기는 좀 어렵고 이런 데서만 좀 판매하는 특색 있는 그런 맥주들이 많아서 그런 걸 기념품으로 사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번째는 상주 은모래 비치라고 하는 곳도 다녀왔는데요. 여기는 이 은빛 모래가 굉장히 고운 모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맑은 바닷물이 있어서 좀 유명한 풍경이 아주 멋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해변인데요.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파도도 세지 않고 정말 잔잔하고 고운 모래들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도 좋고 가족 단위로 가셔서 바다 산책하기도 또 풍경을 감상하기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해수욕하기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서 봤을 때 굉장히 멋있었고 또 주변 풍광으로는 소나무 숲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잔잔한 바다랑 그리고 소나무 숲이랑 그 조화도 굉장히 멋있어서 또 포토스팟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쯤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개인적인 취미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요. 저는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있는 굉장히 작고 좀 그렇게 아늑한 그런 서점, 책방을 들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남해에서도 어디가 괜찮은지 미리 서치를 해봤는데 여기에 아마도 책방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방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이 책방에 느낌이 있는 그 특색이 있는 그런 큐레이션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또 되게 오래된 그런 고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개조해서 만들어진 책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느낌도 굉장히 좀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고 거기 안에서 제가 알기로는 숙박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색적인 그냥 대형 서점이 아니라 그 지역을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작은 책방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책방 한번 방문해 보시고 또 이런 책방에 들리면 저는 꼭 책을 사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할 때 이거 어디 그때 남해 가서 사왔던 그 책방에서 사왔던 책이구나 하면서 기억하기도 되게 좋아서 그런 취미가 혹시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남해가 생각보다는 꽤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방문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데도 뭐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쉽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오고 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고 또 그 안에서도 굉장히 멋있고 또 가볼 만한 곳이 사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좀 쭉 길게 다녀오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또 주변에 그 남해는 굉장히 좀 잔잔하고 예쁘고 맑은 그런 바다도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여름에 한번 가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또 저희가 좋아하는 캠핑도 하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해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질문,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